불과 며칠 전이었죠.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를 완전히 공포로 물어넣었던 국제 유가가 단 이틀 만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이었죠. 맞아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83.45달러로 마감했고요.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87.80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중 최고가 대비 최저가 하락폭을 기준으로 보면 그 2020년 4월 팬데믹 초기 이후 이틀 연속 하락폭 중 최대 규모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체감한 변동성은 아마 그 숫자로 나타난 30% 이상이었을 겁니다. 사실 배럴당 120달러 선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지표나 글로벌 물류 비용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임계점이잖아요. 그렇죠. 임계점이죠. 네, 근데 이 선을 넘나들던 유가가 이틀 만에 80달러 중반으로 주저앉았다는 건 시장의 수급 구조를 물리적으로 확 바꿀 만한 엄청난 변수가 등장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뒤바꿀 강력한 뉴스가 터졌다는 거겠죠. 평소 경제 흐름 눈여겨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단순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례적이고 거대한 힘이 개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겉만 보면 야, 이제 주요소 기름값 곧 안정되겠네 하고 안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이 평온해 보이는 숫자들 이면에 숨어있는 엄청난 착시 효과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착시 효과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이 패닉을 진정시켰는지 G7과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놓은 그 역대급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수억 배럴의 종이 위 숫자들과 현실 세계의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끝까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요. 역설적이게도 현재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지를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우드 맥킨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이란 분쟁으로 발생한 공급 중단을 가리켜서 주저없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전례가 없다. 네, 그들의 추산 모델을 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매일 무려 1,50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루 1,500만 배럴요? 와,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이 대략 1억 배럴 정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기름의 15%가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가 막히면서 생긴 일인가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단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평소에 여기를 통과하는 원유량이 하루 평균 1,600만 배럴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원유의 대동맥이죠. 대동맥이 막혔다. 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인 레베카 바빈의 물류 분석을 보면요. 지금 이 해협을 우회하려고 아주 필사적인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들이 다른 길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동서 파이프라인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 쪽으로 원유를 막 밀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대체 육상 파이프라인들이 애초에 해협 전체의 물량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겠네요. 바빈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우회로를 100% 쥐어짜서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약 1,000만 배럴의 원유는 물리적으로 갇혀 있거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와, 우회로를 다 돌려도 하루 1,000만 배럴이 막혀 있다. 네, 물리적인 물류망은 완전 마비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는 이틀 만에 30%가 폭락했단 말이죠. 현실이랑 금융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 시장을 달랜 건 실제 눈앞의 기름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던진 어떤 거대한 숫자, 그 방출 계획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G3 국가들하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논의 중인 대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 계획이 시장의 공포를 그냥 덮어버린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IEA가 제안한 규모가 설립 이래 최대치입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전체 회원국 비축유가 약 10억 배럴인데 이 중에 25%에서 30% 정도인 3억에서 4억 배럴을 한 번에 풀겠다는 제안이 나왔거든요. 3억 배럴. 감이 잘 안 오는데 과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패닉이었잖아요. 그때 글로벌 공조로 방출했던 총량이 1억 8,200만 배럴이었습니다. 아, 그때 엄청 풀었다고 난리였는데 이번에 논의되는 4억 배럴은 그걸 2배 넘게 뛰어넘는 거네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충격요법이죠.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당장 하루 1,000만 배럴씩 비더라도 뒤에 4억 배럴짜리 창고가 열린다는 소식만으로 일단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 겁니다. 4억 배럴 푼다고 하니까 당장 청취자 여러분도 다행이네 하실 수 있어요.
약간 거대한 댐이나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다는 소식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게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집 수도꼭지를 튼다고 물이 막 10배씩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하 파이프라인 굵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석유시장 비축류도 결국 펌프랑 파이프를 통과해야 하는데 비슷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나요? 레베카 바빈이 정확히 그 착시 현상을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4억 배럴 풀겠다고 서류에 사인한다고 해서 그 원유가 다음 날 아침에 짠 하고 정유 공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법이 아니니까요. 전략 비축유는 보통 지하 깊은 소금 동굴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꺼내려면 시장에 경매를 붙이고 낙찰되면 펌프를 돌려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또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해안가 터미널로 보내야 합니다. 과정이 엄청 기네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거대한 유조선에 실어서 목적지 한 곳까지 며칠, 길면 몇 주를 항해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물리적 시스템은 서류 사인 하나로 가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 지연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프의 굵기, 하루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물리적 유속,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위기 대응의 핵심 숫자죠. 2022년 데이터를 보면 물리적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시에 전례 없는 속도로 비축기를 쏟아냈을 때 인프라가 감당한 실제 최대 유속이 하루 약 12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하루 120만 배럴이요? 네, 숫자가 너무 안 맞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힌 원유가 하루 최소 1000만 배럴이라고 하셨잖아요. 매일 1000만 배럴씩 펑크가 났는데 비상창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가 120만 배럴이라는 건가요? 바빈도 현재 인프라 상태로는 이번에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물리적 흐름이 그 정도일 거라고 봤습니다. JP모건 에너지 분석팀도 정확히 이 산술적 모순을 지적했고요. 펌프를 최고로 돌려도 120만이다. 참여국들이 매일 120만 배럴씩 시장에 어떻게든 밀어 넣어도 이건 초기 심리적 충격을 완화해주는 초기 구제책, 이니셜 릴리프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초기 구제책이라면 약효가 곧 떨어진다는 건데 분쟁 터지기 전에 미리 출발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며칠 만에 기름이 마르는 건 아니겠죠. JP모건 모델은 그 임계점을 대략 2주 후로 봅니다. 바다에 떠있던 유조선들이 2주면 주요 정유소에 도착해서 물량을 다 소진하거든요. 아, 2주 뒤면 기존 물량이 끝나는군요. 네, 그 시점 지나고 새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를 못 통과하면 글로벌 시장은 하루 1200만 배럴이라는 진짜 끔찍한 물리적 손실을 맞게 됩니다. 1200만 배럴이 부족한데 120만 배럴 방출로는 상쇄가 불가능하죠. JP모건도 이건 불충분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4억 배럴이라는 그 거대한 서류상 숫자 뒤에 하루 120만 배럴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숨어 있었네요. 결국 비축유를 빼내는 유속이 관건인데 여기서 동맹국들 중에서도 제일 큰 인프라를 가진 미국의 상황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비축유 잔량이나 인출 능력은 어떤 상태인가요? 미국의 에너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략 비축유 시스템 SPR에 남은 잔량이 약 4억 1,600만 배럴입니다. 전체 수용량이 어느 정도죠? 최대 7억 2,700만 배럴이니까 텅 빈 건 아니지만 57% 정도 채워진 상태죠. 문제는 서류상 최대 인출 능력이 하루 440만 배럴로 되어 있는데 현실 세계의 공학은 서류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류에는 440만인데 실제로는 왜 안 되는 건가요? 펌프가 고장난 건 아닐 테고요. 비축유가 일반 지상 탱크가 아니라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해안 깊은 지하에 있는 거대한 소금 동굴에 있거든요. 기름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의 물을 주입해서 그 부력으로 기름을 밀어내야 합니다. 아, 물을 채워 넣어서 밀어 올리는 방식이군요. 네, 근데 지금 재고가 4억 배럴 수준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동굴 안에 기름이 줄어들면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압력이나 역학적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리하게 물을 넣으면 동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JP모건은 이런 물리적 제약 때문에 지금 미국의 현실적인 인출 능력은 2022년 평균이었던 하루 100만 배럴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파이프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줄어들수록 뽑아내는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군요. 근데 미국의 이 비축유 문제가 단순히 공학적인 걸 넘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양측 행정부 입장을 팩트 위주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보죠. 2022년 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하는 사태가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부담 덜려고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미 재무부 분석이 나왔는데
이 조치가 실제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17센트에서 42센트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창고를 열었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네요. 그러면 반대쪽, 이 비워진 창고를 다시 채워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2025년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면서 줄어든 비축률을 꼭대기까지 최대치인 7억 배럴 이상으로 꽉 채우겠다고 공언했죠. 중동 위기 속에서 안보용 완충제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채워야 한다고 했겠네요. 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이게 예산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막혔습니다. 의회 통과한 세금 지출 법안들 여파로 정작 새 원유를 사서 채워넣을 자금이 대폭 삭감돼 버렸거든요. 묘한 대조네요. 물가 안정을 위해 풀었더니 인출 속도 저하라는 공학적 한계가 왔고 안보를 위해 채우려니 의회 예산 삭감이라는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고요. 지금 미국도 여유롭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수급 맞추는 중이군요. 그래서 레베카 바빈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1991년 걸프전이나 카트리나 사태 때도 비축유가 실질적인 공급 부족을 완전히 100% 대체한 적은 없습니다. 바빈 피언드로라면 비축유 방출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방어 기제에 가깝죠. 결국 종합해보면 IEA가 발표한 그 엄청난 비축유 방출 숫자는 이틀 만에 유가를 30% 폭락시킬 만큼 시장 공포는 잘 달랬습니다. 하지만 소금 동굴에서 유조선까지 가는 그 좁은 물리적 통로 때문에 우리가 번 건 고작 2주 정도의 시간뿐이라는 거네요. 비축유는 진통제지 치료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 진짜 해결책, 물리적으로 기름이 다시 돌게 할 방법은 뭐가 논의되고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건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통행로를 여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적, 외교적 옵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측에서는 페르시아만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위험보험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 보험료가 엄청 올랐을 테니까요. 맞아요. 한 번 항해에 수백만 달러가 추가되니까 이 재무적 리스크를 정부가 덮어주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 해군 구축함이 유조선을 직접 호위하는 무력 시위 옵션까지 언급됐습니다. 미 해군이 옆에 딱 붙어가면 해운사들도 심리적으로 지나가 볼만 하겠네요. 그럼 이 해군 호위 작전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성명에서 명확히 했는데요. 아직 미군이 미국이나 동맹국 유조선을 호위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여러 옵션을 마련하고 대기 중이라고 밝혔죠. 확전 위험이 있으니까 고민이 많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정학적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렸다고 한번 쳐보죠. 내일 당장 호르무즈 통행 100% 재개 이렇게 뉴스가 뜨면 내일부터 바로 하루 1,500만 배럴이 예전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우드 맥킨지의 수석 애널리스트 사이먼 플라워스가 그게 공학적으로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경고합니다. 분쟁이 끝난다고 스위치 켜듯 공급망이 복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셧인, 즉 생산 중단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물리적 제약이 등장합니다. 셧인이요? 일반 공장처럼 기계 전원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 보죠? 탱크에 이미 뽑아둔 기름은 배 오면 바로 실어보내면 됩니다. 그건 빠르죠. 진짜 문제는 지하 수 킬로미터 암석층에서 기름을 퍼올리는 유정 그 자체입니다. 수출길이 막혀서 기름을 못 팔면 그 유정도 멈춰야 할 텐데요? 네, 저장 탱크가 다 차면 밸브를 잠가서 셧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수천 기압으로 솟구치던 흐름을 억지로 막아버리면 지하의 압력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원유랑 가스, 물이 막 분리되고 미세한 모래가 통로를 막고 파이프 안에는 파라핀 왁스 같은 게 굳어버리거든요. 지하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군요. 네, 플라워스 분석을 보면 한번 멈춘 유정을 다시 열었을 때 예전만큼 기름이 솟는다는 보장이 아예 없습니다. 압력이 떨어져서 비싼 인공 펌프를 달아야 할 수도 있고 막힌 파이프를 화학약품으로 뚫는 복잡한 복구 작업을 해야 하죠.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셧인 후유증을 겪는다면 100% 정상 출력으로 돌아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깨지는 겁니다. 야, 오늘 심층 분석을 듣고 나니까 유가 폭락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차가운 물리적 현실이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뉴스 장식하는 사상 최대 4억 배럴 방출, 이런 선언이나 이틀 만에 30% 하락했다는 지표가 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통근 비용, 매일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하는 건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하 암석층의 압력, 소금 동굴에서 기름을 끌어올리는 펌프 유속, 그리고 미 해군 호위를 기다리며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유조선의 물리적인 흐름만이 진짜 현실이죠.
우리가 확인했듯이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만들어둔 전략 비축유 시스템은 생각보다 물리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제한된 유속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 부족을 메우기보단 그냥 2주짜리 심리적 방어막이라는 게 입증됐잖아요. 심지어 다시 채워 넣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심리적 안정제에 불과한 비축유조차 한계를 보이고 유종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초크 포인트가 2주 이상 장기적으로 완전히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경제는 종이 위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 거대한 물리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작동 가능한 진짜 플랜 B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와, 묵직한 질문이네요. 겉보기엔 안정된 것 같은 유가지표 아래에서 글로벌 석유 시장이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물리적 현실과 마지막 질문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가려진 인프라의 진짜 움직임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복잡한 이슈들을 날카롭게 해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